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주말간 김건희 여사, 한동훈 후보 간의 지난 총선 때 문자 읽었냐 안 읽었냐, 뭐 했냐 안 했냐, 이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그 가는 과정에 호노룰루, 하와이 잠깐 들렸다가 간다고 합니다. 자, 지금 가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또 순방은 또 어떻게 진행될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자, 박지훈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자, 오늘은 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네. 자, 전당대회 국민의힘 2주 앞두고 있는데, 자, 김건희 여사 이슈로 내용이 좀 겪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 기자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창 공약 경쟁으로 뜨거워야 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또다시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 당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당에서 필요하다면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 등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한 후보에게 여러 차례 보냈지만 한동훈 후보가 이를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이에 한 후보는 그런 취지의 문자가 아니었다. 총선 기간에 대통령실과 공적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또 국민의힘에서는 주말 내내 이 사안을 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또 갑론을박이 지속됐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저는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하라고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사퇴 요구까지 받았고 이후에도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저를 막기 위해서 사적 문자를 공개적으로 전당대회 장에 올리는 건 일종의 당무 개입이자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야, 쌍방이 좀 세게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집안 싸움이 커지는, 또 덩치가 커지는 것 같은데, 당권 주자들 간의 갑론을박도 치열한 모양새네요. 네, 원희룡 후보가 어제 한동훈 후보의 당무 개입 주장에 대해서 위험한 주장이라면서 문자 논란 자체보다도 그걸 다루는 한동훈 후보 측의 태도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고 문자 무시는 기본적 도리와 예외를 외면한 모욕이다. 이렇게 된 이상 김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모두 공개하거나 또 사과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모두 공개하거나 사과하라. 네. 이에 한 후보는 문자를 받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원문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한동훈이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증, 공안증의 발로라고 맞받았습니다. 네. 한편 한 후보는 또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내에서 자신의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이 돌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게시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한 일부 정치인들이 제가 사적 통로가 아니라 공적으로 사과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연판장을 돌려서 오늘 오후 후보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예스냐 노냐 묻는 협박성 전화도 돌렸다. 여론이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길 바란다.
제가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 또 어제자 SBS 보도에 따르면요. 예. 실제로 한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은 어제 오후 3시 열릴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렇죠. 제2의 연판장 사퇴라는 비판에 결국 취소됐습니다. 자, 연판장 사태. 지난번에 나경원 후보 연방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2의 연판장 사태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네요. 네, 같은 날 그래서 나경원 네.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이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 일침을 가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네. 한 후보에게는 어설프게 공식 비공식 따지다가 우리 당원과 국민 또 총선 후보가 그토록 바랐던 김 여사의 사과 기회마저 날린 무책임한 아마추어, 그리고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는 이 와중에 지긋지긋한 줄 세우기나 하면서 오히려 역풍이나 불게 만드는 무모한 아바타라고 직격했습니다. 아하. 나경원 후보는 전날인 6일에도 한동훈 후보가 구차한 변명을 계속하는데 이 변명은 본인을 옹색하게 만든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무응답한 거는 명백한 한 후보의 잘못이고 사실상 해당 행위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권 주자인 윤상현 후보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이 가장 큰 이슈였고 풀었어야 했다. 당사자인 영부인에게 문자가 왔으면 당연히 응대했어야 했다고 하면서 사적 그리고 공적 관계를 나누는 게 아니라 당사자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맞대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게 뭐 이렇게 논란이 되는 상황이 참 놀라운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다시 한동훈 후보를 공개에 저격했습니다. 홍 시장은 또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한동훈이 화양연화했다는 문재인 정부 초기가 우리에게는 지옥과 같았던 시절이었다. 자고 일어나면 검찰 소환으로 보수 우파 인사들이 검찰청에 줄을 잇던 때 나는 야당 대표를 하면서 피눈물을 흘렸다. 아하. 뭐 이런 내용의 게시글인데 세네요. 네, 한동훈 후보가 작년 2월에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국회에 출석해서 검사로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던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부 초기였다라고 발언한 거를 그 화양연화가 당에는 지옥의 시절이었다고 말한 겁니다. 그렇죠. 또 홍준표 시장은 그러면서 당시 야당 대표였던 나도 1년 6개월이나 뒷조사를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냐. 그건 범죄 수사가 아니라 국정농단이라는 정치 프레임을 쓰여서 자행한 문재인 정권 사냥개들이 벌인 광란의 정치 수사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근데 홍 시장은 또 한 후보의 검사 시절 별명이었던 조선제일검이라는 그 언급을 다시 하면서 조선제일검. 네, 한동훈 후보가 사실 조작 제일검이 아니라 아, 조작 제일검. 네, 조선 제일검이라고 치켜진 언론도 당신은 한 패거리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발언 수위가 이번에도 정말 센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김건희 여사가 보낸 그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낸 그 문자 메시지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김규환 CBS 논설실장이 네. 지난 4일 자사라디오 박재욱의 한판 승부에 네. 출연해서 김건희 여사가 한 후보에게 보냈다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굉장히 굴욕적이고 또 저자세로 정중하게 보낸 걸 알 수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여기에 일체의 답변도 또 응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 여사가 굉장히 모욕을 느꼈다. 이렇게 전해들었다. 뭐 이런 네. 내용인데요. 그리고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윤 대통령이 크게 격노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대통령 격노, 뭐 자주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또 이런 부분에 격노했다. 이런 내용도 좀 놀라운데, 자, 대통령실 입장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어제 대통령실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체 개입하지도 또 관여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이렇게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했는데요. 네. 또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들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부여했습니다. 네. 한편 여기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만 하면 명품백 수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문 표절 의혹이 사라지는 건가? 윤석열 정권의 불공정한 비상식의 선봉장 역할을 맡아서 김 여사 방탄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전대 후보들의 처참한 인식만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어 놓은 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사과했으면 됐다. 네. 이렇게 하면서 김 여사의 격까지만 정리해주고 있다. 이렇게 직격했는데요. 조국혁신단도 같은 날 김 여사를 향해서
국정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사안은 믿었지 않아도 남편과 먼저 상의하라고 비꼬았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 이슈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가장 큰 쟁점 이슈가 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자, 지금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 수수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 증인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최측근 행정관 대한 조사 마쳤다면서요? 네, 드디어 최측근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MBC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의 만남을 조율한 전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자 또 대통령실 유무 행정관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조무 행정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로써 김 여사의 최측근들, 즉 여사팀에 대한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겁니다. 네. 이제 정말 김 여사 조사만 딱 남은 거라서 조만간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검찰은 명품백 수사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까지 한꺼번에 다 같이 조사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다만 임기를 2달 정도 남긴 이원석 검찰총장이 후임자 인선 마무리 전까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마치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서 김 여사 소환 조사는 이달이나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네. 자, 배동호님 오셨습니다. 한 주의 시작 뉴스 인사이다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젤리스님, 또 유포포카님, 또 박종현님, 전성님, 훈민정은님도 오셨습니다. 자, 유포포카님은 영식당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영식당 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젤리스님이 조성우 기자님 오늘 더 이뻐요라고 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뽕뽀미님도 글 주셨고요. 자, 구름진 하느님, 그리고 이 뽕뽀미님은 김건희 여사 이 내용이 뭔데 저러냐 지겹다 이렇게 또 글도 주셨고요. 박종영님은 주가 조작 그거나 좀 해라라고 글 좀 주셨습니다. 김동글이님, 또 전어당님, 호미 행복만님 많은 글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도 열리는데 최고위원 선거가 저 눈에 띕니다. 자, 어제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하겠다 도전장을 냈네요. 네, 어제 이현주 민주당 의원이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기자들에게 정치 입문 후 2번이나 국회의원을 지난 민주당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후 3선 국회의원으로 다시 돌아온 민주당에서 이제는 당 지도부 일원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견인하고 싶다 이렇게 밝히면서 네. 민주 보수까지의 외연 확장에 가장 확실한 도움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또 그러면서 최고위원 후보 중에 과연 저만큼 오랫동안 강력하게 윤석열 정권과 맞선 후보가 있나? 한동훈 후보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상대가 못 된다. 한 후보가 대선 주자급이 아닌 만큼 저희 최고위원급에서 상대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상대하겠다 강조했습니다. 자, 결국 이현주 의원 3선인데 최고위원 이제 도전까지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최고위원 선거 많은 것 같은데 나가겠다고 의사표명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번 최고위원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네. 던진 의원은 현재까지 총 12명으로 집계됩니다. 김민석, 강선우, 김병주, 한준호, 이성윤 의원,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김지호 부대변인, 박완희 청주시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이 정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전현희 민영배 의원도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자리를 두고 12명 이상의 쟁쟁한 후보들이 이렇게 접전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러네요. 최고위원 선거의 열기가 꽤나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반면에 당대표 경선의 경우에는 이재명 전 대표 말고는 후보군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 전 대표의 연임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극한 대치 국면에서 여당이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친명계 인사들로 원내 지도부를 구성하는 걸 당연하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보님, 이현주 출사표 멋지네요 말씀 주셨고요. 또 박종현님은 김민석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 기도할게요라고 뽕뽕이님도 김민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잠시 후 저희 대담한 대담에서 김민석 의원과 또 최고위원 어떻게 출마하게 될지 또 어떤 내용을 할지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조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성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영식당으로 저희가 찾아올 테니까요. 잠시만, 아주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이슈를 짚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인사이다 미식가 여러분들 입맛을 충족시킬 두 분의 대표 나오셨습니다. 자,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아침부터 두 분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우. 댓글들이 막 올라옵니다. 유포프카님, 자, 영식당 너무 좋아요. 이것만 본다. 다른 것도 좀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 전체를 막 집어삼키는 분위기입니다. 자, 후보 간의 비난전에도 이어지면서 해당 행위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문자 논란 예. 박영식 에디터가 좀 평가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뭐 근데 이제 본질은 무엇인가를 늘 고민을 하는데요. 네. 언론 보도를 보고 지금의 이제 상황을 딱 보니까 다 읽고 씹은 것. 네. 텔레그램을 누가 보냈고 누가 씹었고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땠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평가하는 기사들은 많고 대부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하셨느냐 지금까지. 네. 그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이게 본질인데 누가 읽고 씹었고 누가 누구 때문에 총선을 망쳤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집중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대목이 일단 하나가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만 놓고 본다면 이전 투구 양상이잖아요. 딱 보는. 그래서 국민들의 민생이나 어떤 미래 비전이나 이런 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아하. 국민들은 전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뭐가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익숙한 방식인데 시기로 봤을 때는 특정 후보를 찍어내겠다는 방식으로 딱 보여져요. 왜 이 시기에 이 논란이 등장했는지 하필이면 네.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 내용을 흘린 쪽은 결국 두 사람 간의 문자이기 때문에 이 문자를 보낸 쪽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흘렸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드네요. 그러게요. 네. 뭐 본인한테 불리한 거니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어적인 성격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그래서 그런 면들을 바라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용산 혹은 뭐 대통령실, 여의도의 친윤계 이쪽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특정 후보를 찍어내는 방식이 또 한 번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전당대회 개입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그냥 당무 개입으로 보여요. 네. 근데 이런 평가들은 너무 많이 하셨긴 했습니다만 좀 익숙하기도 하고 좀 질리기도 합니다. 당무 개입이다. 네. 예, 대통령님. 어? 예?
네.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개입 이런 거 저기 우리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기 우리는 우리 미국에 가가지고 하와이 가신 것 같은데. 하와이 가 있으라. 네. 거기 가 있으면 되지 않겠나? 그 친구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 말씀이십니까? 네가 하는 건 반말인데.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하와이 가가지고 네. 인도 태평양 그 전략을 좀 보고 네. 미국에 가가지고 나토 나토 NATO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회의 회의. 해가지고 예. 회의를 잘 해가지고 예. 회의적인 거를 잘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논란 중에 또 외국에 간다는 것도 참 미국 가는 아니 게 외국에 가는 게 문제입니까? 아주 좋습니다. 예. 아니 뭐 문제는 아닌데 외국 나가기 전에 항상 뭔가 문제를 터뜨리고 일으키고, 나가시니까. 일으키고 나가- 아니 문제를 갖다가 문제를 보는 게 문제죠. 아, 이것도 말 생각을 바꾸는 생각을 해보세요. 체인지 싱킹을 해야지. 체인지 싱킹. 어? 예. 참. 아, 참, 네. 아니 이게 따라만 가봐도 이게 누가 이 텔레그램을 흘렸을까? 네. 이거 해보면 이거 다 여사님이 나오잖아요. 흘리신 거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나왔는데 뭐 우리 집사람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까? 아니, 지금 이슈가 그거니까. 우리 지금 나토 지금 얼마나 지금 안보가 지금 불안한데. 아무도 관심이 그쪽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알겠습니다. 안보 지금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기왕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그 한동훈 그 후배 한동훈님께서 그거는 저기 텔레그램을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물어보시고 네. 그건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입을 자꾸 하게 만드시네요. 박영식이가 원흉 아닙니까? 이게? 아니요, 예, 그게 아니, 아니죠. 박영식이 문제입니까? 아, 예. 저보다는 이제 언론에서 먼저 그렇죠. 그 내용을 캐치해서 보도했는데 그 소스가 누구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짜 않습니다. 정말. 예. 아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좀 예. 눈에 띄는 게 한동훈 위원장한테 김건희 여사가 문자 보냈던 부분 이거는 이제 팩트잖아요. 네네. 공개했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내는 게 맞냐? 만약 그런 어떤 일이 있으면 용산하고 아니면 대통령하고 얘기를 했다가 그러니까 당으로 가는 것보다 일로 하는 게 그렇게 전달하는 방식 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이상하지 않냐? 먼저 보여주기 액션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자체도 문제 아니냐 예. 이게 더 커 보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요. 보여주기 식이라면 무엇을 보여주고자 네. 했던 거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때문에 사과를 못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는 원래 사과를 하는 마음이 다분히 있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의 책임이냐. 총선 패배의 책임은 역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있다. 이제 이런 사람이 총선 패배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 또 나와가지고 그 두 가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결과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일단은 이 대목을 보자면 그러니까 그 방식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대통령실의 어떤 업무 체계 방식이나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갖게 됐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참모들이나 혹은 실제 공식 라인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비대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그래야죠. 과거 2020년에 우리가 고발 사주권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예? 이미 김건희 여사와 당시 한동훈 검사가 300번 넘게 문자를 주고받던 사이예요. 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한동훈 후보의 해명은 제가 뭐 달리 전하진 않겠습니다만 공사 부분을 뭐 양쪽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뭔가 저런 연락을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보내가지고 뭐 처분을 받겠다, 일임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도 뭐 그리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연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공식 라인을 통해서 주문을 하거나 조언을 받을 대통령실 참모도 있을까? 이것도 일단 궁금하고요. 아마 네. 아무도 어떤 뭐 조언을 할 수는 없었던 분위기라고 저는 읽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은 아까 잠깐 출연하셨던 대통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님이 근데 이걸 안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후보님. 저는요. 예 저는요. 공적인 관계가 공적인 인물을 수행할 때 예. 사적인 친소 관계가 영향을 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예. 너무 주목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입장은 계속해서 고수할 예정입니다. 그럼 과거엔 왜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아까 그 하셨어요? 330차례 그 문자 문자는 왜 주고받았다는 하셨어요? 문자 보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말만 하면 아니, 그렇죠. 무슨 문자를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 문자요. 보도된 거 그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박영식 씨는 민주당 기관 방송인인가요? 오,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무슨 소리 하는지 당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박영식 씨가 하는 말 자체가 진짜 배신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배신이다. 와. 세게 나오시네. 아니 근데 실제로 세게 공사부문 나온 공사부문 못 하시고 카카오 제가 이런 식으로 박영식 씨를 비판하는 것이 바로 수평적 당정관계의 참, 네. 뉴스토마토의 합리적인 쇄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말씀 근데 말씀 잘하시네요. 잘하시네. 비판을 아무리 하셔도 좋으나 저는 참겠다 이렇게 말씀. 잘하시네. 아 잘하신다. 요즘에 그래도 네. 또 폼이 좀 올라오셔가지고 네, 폼 올라오셨어요. 어대한이라는 표현 네. 때문에 이제 이 시간만 좀 잘 견디면 뭐 되는 거거든요. 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표현도요. 알겠습니다. 비가 올 구름을 계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어렵지만 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는 것뿐입니다. 예.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출연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간의 의혹 중에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뭐 보정 속옷을 입는다라든지 이제 여타 장신구에 대한 그런 논란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뭐 댓글도 좀 오고 댓글도 좀 있어요. 나오고. 댓글을 읽는 사람은 도대체 어느 정당 출신입니까? 아니 전 이거 정당이 아니고 정당이 우리 아니고 왜- 뉴스인사자 시청자 애청자분들입니다. 그런 댓글은 구태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여기 저는요. 구태가 많이 계시네. 저는요 이런 구태들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연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 연판장 구태도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당원과 국민들께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반드시 연판장 이번에 하신다 그래놓고 안 한다는 분들 계신데요. 네. 하십시오. 하시라고요? 오. 왜 그거 뺍니까? 예. 저는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습니다. 야. 이 얘기 좀 해보죠. 전판 예, 얘기를 예. 하셨으니까 바로 네. 한동훈 후보께서 지금 이 국민의힘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후보 사퇴하는 기자회견을 열라 하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NS에 그래 해라, 밝혔고 해봐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취소하지 말고 예정대로 추진하면 빠지긴 했는데 결국은 취소를 했습니다. 자, 이번 당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우리 잠깐 출연하셨던 네.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을 보신 것처럼 일단 전진 앞으로 뚜벅뚜벅 그렇죠.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연판장 논란 뭐 제끼고 할 테면 해봐라. 그리고 뭐 기자회견도 해라. 이제 라는 식으로 나왔다가 강경한 대처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당내 이제 논란이 많다 보니까 일단 기자회견은 어제 취소돼 취소가 버렸어요. 된 먹힌 것-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예, 된 것 네. 같고요. 당심은 이제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적으로 의심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이미 대구 경북 70대 이상 보수층 이쪽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대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마음속에는 아니야.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자리하고 있을 거야라는 어떤 기대와 희망이 이 대구 경북 70대 이상 보수층에는 있을 그러니까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후보하고 아직까지는 관계성이 좋을 것이다. 예, 그런 그런 믿음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믿음을 같아요. 갖고 있을 것인데. 근데 이런 사건들이 자꾸 터지니까 당심은 흔들릴 거고, 흔들릴 거고.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배신, 네. 배반, 배신자 프레임이 더 강화가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런 것들을 믿고 싶지 않아 했던 당심이 이제 그쪽으로 쏠려 나갈 것 같다고 되고 이 텔레그램 문자건이나 이런 사퇴 연판장 기자회견 취소와 관련된 움직임과 관련돼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진실 게임 양상으로 그렇죠. 가고 있지만 이게- 당심은 진실 게임 양상과 상관없이 그저 이런 상황에 몰입하면서 상당 부분의 당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계가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 믿고 싶지 않았던 분들마저도 이런 내용에 점점 이제 쏠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희룡 후보나 친윤계로 몰아질 이쪽 표로 당심이 기울지 않을까라는 당심이 생각이 좀 드네요. 확 기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예. 아, 이런 것들이 진짜 이 상황 홍준표 시장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요즘 말씀 많이 하시네요. 한동훈이가 한동훈이다. 인자. 뭐 하는 거야 인자 이거 한번 기자 제가 한동훈이가 겸허히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화양연화 같다고 했던 시절이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예. 우리한테는 인자 인자. 지옥과 같던 시절이었어요. 네.
자고 일어나면 검찰 조안으로 우리 진영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검찰청에 줄을 잇고 내는 야당 대표를 하면서 네. 인자 인자. 그렇죠. 아, 우시는 겁니까? 피눈물을 흘렸어요. 아, 피눈물을 흘리셨군요. 수백 사람 천여 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불려가고 수백 명은 직권남용으로 정치 사건으로 구속되고 조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네. 판사들도 100여 명이나 조사를 받고 군사정권 때보다도 더한 사법부였어요. 야당 대표인 내도 1년 6개월 동안 뒷조사 받았어요. 내 그걸 어째 인자 인자. 잊을 수가 있습니까? 네. 예? 당원들도 정신 차리세요. 그걸 조선제일금이 아니라 조선제일금이라고 또 지켜세운 거 언론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조작 제일검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그 언론들도 당시 한패였어요.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퓨처가 없다. 미래가 없다. 그걸 잊으면 우리 당원들에게 미래가 있겠어요? 정신을 차려라. 예. 그래 봅니다. 아유. 아니 근데 네.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너 홍준표 강해요 시장이 오늘. 최근뿐만 네. 아니라 무슨 이제 그 여의도에서 일이 터지면 항상 등장하시는 네. 거는 요즘에 그 진중권이가 실쳐가지고 자, 근데 그좀 말씀 조심하십시오. 설치다니요. 진중권 교수가 한동훈이 편드는 거 봤죠? 봤습니다. 예. 그 전당대회 개입을 하는 거 보니까 한편인가 봐. 한편인 것 같아요. 모르지, 난 핸드폰 비밀번호가 27자리가 아니에요. 야, 이 조심. 아, 이 세게 말씀하십니다, 요새. 아무튼 예, 얼치기가 얼치기가 총선 때부터 당을 이리저리 휘두르고 있으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네. 정신 차려라. 영어로는 wake up, 일나라. 일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예. 그래. 아, 정말 근데 쌤 것 같아요. 쌤. 저대로 SNS에 글을 진짜 쓰셨거든요. 진짜 썼어요, 그대로. 예. 이게 지금 그대로 쓰셔가지고. 조작질거 정신 차리. 아류 정치 검사. 아류 검사. 게다가 아이폰 비밀번호 핸드폰 깔아. 비밀번호 27자리. 예, 이것도 이것도 그대로 얘기했고 쓰고. 그거 얼치기 어떻게 다 외우노 그거. 얼치기 좌파. 진중권 이 얘기 진짜 하셨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 정말로 한동훈 후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노선을 너무 노선을 싫어하는 이미 거 아닙니까? 잡았다고 보고요. 끝난 것 같아요, 노선이. 홍준표 시장의 이제 최종 예. 목표는 결론적으로는 대선이기 때문에 예. 당권을 거머쥐는 사람이 자신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 일단 당대표가 되는 것도 맞겠고요. 그리고 차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이 뭐 당 생활도 오래 하지 않았고 실제 누구를 통해서 당대표가 됐고 당대표 이후에 실제 총선을 어떻게 진두지휘를 했는지 얼마나 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아마추어 같아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판할 지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최근에 만나는 인물들을 보면 한동훈은 안 만나줬잖아요. 한동훈만 안 만났어요. 근데- 나머지는 그래도 만났어요. 근데 최근에 대충. 만난 분 중에는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이제 치맥 페스티벌에 네. 같이 치킨과 맥주를 부여잡고 모자도 쓰시고 사진까지 찍힌 원희룡 후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를 만난 뒤에 요 메시가 나온 걸 보면 실제 오늘 시점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텔레그램 논란에서 2차전은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당시에 누군가와 함께 사적 공천을 했다라는 의혹 제기를 원희룡 캠프 쪽에서 했어요. 네. 근데 요런 거를 이제 얘기를 듣고 그대로 SNS 글에 쓴것 같아요. 반영하시진 네. 않았는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예. 또 가장 최근에 만난 게 또 원희룡 후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제 맥락을 또 본다면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과 누구 쪽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서 있는가라는 생각을 예상케 합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 정도로 이렇게 비판을 하실 거고 이 정도로 이제 이 어떤 전당대회 국면에 메시지를 내실 거라면 차라리 그냥 전당대회 나오시 그랬어요. 근데 안 나오시고 이제 이렇게 외곽에서만 저 쓸데없이 저 자, 예. 팩트만 얘기를 해야지. 야지를 저렇게 놓고 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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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셔. 안철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방자하다. 방자하다 박영식이 참. 참 인자.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님 안녕하세요. 나왔어요. 더 나오셨어요. 같이 치킨 먹었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김 여사 문자 논란을 전당대회 개입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전당대회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당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해당 행위입니다. 해당 행위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자를 모두 공개해서 공개하셔야 되죠. 오해와 예. 이 논쟁을 음흠. 해결하세요. 그리고 저는 창윤입니다. 예? 창윤, 참유는 뭐죠? 창윤. 아, 이 창윤. 정권을 예. 참윤. 아. 같이 만든 만든 창립 창립한 오픈 멤버, 네. 오픈빨 오픈빨. 그 멤버인데 이 정부와 함께 간 이 제주도에는 이 천혜향도 있지만 또 감귤 얘기를 또 하시네요. 감귤이 아니고 예. 가만히 계세요. 알겠어요. 레드 향이 있어요. 레드 향도 있구나. 예. 상큼합니다. 상큼하죠. 그래서 옛날에 홍보를 했어요. 예, 예, 예. 제가 네. 당대표가 되면 우리 대통령실에 누구보다 따뜻한 협력자이자 네. 쓴소리 누구보다 많이 하는 레드 팀장이 될 겁니다. 네. 레드 향. 레드 향이 레드 상큼하게. 되겠다. 한동훈 후보는 경험이 없어요. 풋과일입니다. 풋과일. 포카일요? 잊지 않았어요. 저는 원숙하고 경험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익지 않은 풋과일이랑 총선 기간에 손도 잡고 그렇게 친하게 잘 하시더만. 선거운동도 하시고 한동훈 얼굴로 선거까지 치렀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또 이제 와서 딴 얘기 풋과일 하시고. 이런 뭐 얘기하시는 게 이게 국민들이 그렇게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아니, 뭐 아이, 어떤 말씀이 고소하세요. 그럼. 고소를 왜? 아니 제가 고소를 고소를 왜 왜 합니까? 분위기 다 죽었어 지금. 아니 분위기가 조금 죽었지 않고 시청자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하네요. 다 좋아하시고. 가만히 있어서 뭐 합니까 지금? 댓글에 지금 크크크도 없구만. 지금. 아니 크크가 많아. 크크가 많아요. 계속 크크예요. 계속. 예, 크크가 자, 많아요. 무한 책임을 져야지. 원희룡 후보까지 나왔는데 예. 제주도에 토마토 맛있는데. 제주도는 감귤 아니에요? 제주도는 레드향? 천혜향? 저번에 한라봉 예, 얘기하시더니 한라봉 얘기하시더라. 레드향 나고 다음 주에는 한라봉 좀 사세요. 말씀 나온 게. 예, 알겠습니다. 코도 그 한라봉 닮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만 하고 사질 않는. 사겠습니다. 예. 구매하세요. 자, 지금 한동훈 후보, 아.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지금 대립하는 모양새인데 대통령실은 뭐 우린 관여한 바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겠다 앞으로 전당대회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선을 딱 긋고 있다고 예. 보고요. 근데 저는 이 뒤에 말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이거는 이제 한동훈 후보와 음흠. 한동훈 캠프, 한동훈 주변에 있는 아까 홍준표 시장이 지적하신 음흠. 좌파 얼치기 좌파 얼치기. 뭐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지적을 하는 게 야.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한동훈 후보가 열심히 그 인터뷰를 하고 계시잖아요. 언론에 등장하셔가지고 네. 왜 우리 뉴스토마토에는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모셔야 되는데. 한동훈 그러니까요. 후보. 그래서 예. 안타까운데 이제 이 용산을 연상시키는 발언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방어적 입장에서 여러 이제 그 해명을 하시면서 동시에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발언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엄포를 놓는 것처럼 보였고요. 네. 다만 근데 그 당대표를 뽑거나 당대표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과정 모두에 있어서 그동안의 대통령실의 개입이 없었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건 또 전화했고 뭐 이게 뭐 다 나오잖아요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일어나지 않는다. 늘 개입을 해왔던 걸로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실의 어떤 해명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와닿지 않았고요. 그리고 당장 민주당에서도 네.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논평을 냈는데 김건희 여사의 이건 공식적인 당무 개입이자 정치 개입이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대통령실의 해명 중에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는 아마도 민주당을 또 의식한 그런 논평 발언이 아니었을까. 민주당도 함께 의식한 했던 거라고 얘기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네. 대통령실의 이런 어떤 선을 긋는 입장은 저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떤 형태로 한동훈 대세론을 꺾을지에 대한 2차전, 3차전, 4, 5차전까지 이미 저는 예견을 할 수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해명으로는 어떤 국민도 설득이 안 될 것이다. 없다. 어쨌든 한동훈 꺾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럼요. 해석을 해 주셨지만 네. 김종희 위원장님.
그 내가 봤을 적에 예. 오는 그 7월 이제 23일에 그 당 대표 이제 선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당 대표가 되겠다고 나온 그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볼 적에 네. 아침부터 너무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저 박영식이가 짜증나기 때문에 내가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저 과연 그 당에 처한 상황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석하는 사람이 내가 없다고 봐요. 과연 그 보수 정당의 그 당대표라는 사람이 원인을 모르고 정말 보수라는 말을 강조하지를 말고 자꾸 저기 어떻게 하면 사회 구조 그런 거를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아쉽다고 봐요. 김종인 위원장님이 좀 뭐가 맨날 그 상대당에 욕하고 예. 그 운동권 청산하자고 예. 그걸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에 그 미래가 없다고 봐요. 미래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 되노? 알겠어요. 아니야. 뭐라고? 아니야. 제 혼자 하는 말입니다. 네. 아니 그 계속 이걸 안 할 적에는 네. 계속 변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본다고 네. 한다고 봐요. 혹시 예. 또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위원장한테 또 요청을 부르면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또 가십니까? 뭐? 또 가세요? 또 가세요? 뭐라고? 아유, 자꾸 못 들은 척 하시고. 아니 국민의힘에서도 부를 수 있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부를 수 있잖아요, 예. 위원장님을. 오시라고. 예. 들려 임마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예,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저 자식이 놀리는 네, 아유, 놀래가 아닙니다. 그 박영수. 시계를 갖다 줘야 되는데 네. 시계를 풀어야겠네. 예. 자, 이거 김종인 위원장께서 또 나오셔가지고 예. 안녕하십니까. 김수석 가만히 계세요. 죄송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원래 사실상 그렇게 보는 능력하고 국민이었습니까? 좀 죄송합니다. 아이고 사실상 보수에서 사상.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결선 투표를 사실상 갈 것이다. 사실상 우리 당의 사실상 이 고전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제오빠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예. 저도 사실상 총선 때 본의원이 손수혁 선대위원장으로서 사실상 수도권 선거에서 상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사실상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일정 정도에서 왜 김건희 여사가 그 사과의 입장을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왜 그 문자 보기만 하고 넘겼는지 그거를 의심한다. 이거를 무슨 이렇게 말이십니까? 많이 가지죠 지금. 예, 그 무슨 말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었습니까? 사실 똑바로 안 해요. 알았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아니요. 웃지 않고. 문자를 왜 일식했는지 사실 그거 의심이 간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전 선대위원장께서도 당시에 그 사과가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문자를 봤는데 왜 그거를 왜 일심했냐? 그 의심이 간다. 그럼 한동훈 후보가 잘못했다 이 말이네요. 그죠? 잘못이 아니고 아이고. 문자를 왜 이렇게 일식했느냐. 네. 이야.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렇다는 거죠. 예. 코가 좀 막히시는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좀 좀이 아닙니다. 많이 막힙니다. 가만히 계세요.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국민이었습니까? 안 웃어요. 하나도 안 웃어요. 다른 거 해봐요. 그게 뭔데요? 그게 무슨 말인데요? 예, 코가 엄청 막히시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강서 주민 여러분. 또 강서 주민 여러분까지 또 알겠습니다. 강서구가 지역구이시죠. 강서 맞아요. 지역구시니까요. 예. 자, 아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앞으로 진짜 다른 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예. 이거 문자하고 김건희 여사 얘기가 지금 나와가지고 예. 이게 과연 맞나 싶은데 자 민주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민주당은 당대표 예비후보자 등록 이번 주 시작하라고요. 이재명 대표, 전 대표죠. 연임도전 공식할 거로 보이는데 자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첫 연임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한번 네. 하나씩
후보, 박영식 후보란다. 박영식 에디터. 예. 네. 그 연임에 이게 성공하면은 당연히 지금 이제 가정입니다. 연임에 네. 성공하신다면 이게 새정치민주회의 당시에 김대중 전 총재만큼의 어떤 막강한 그렇죠. 힘을 가진 대표가 되는 거니까요. 뭐 총선을 통해서 체질 개선을 했다라는 평가도 있고 좀 더 단합된 민주당을 만들었다라는 평가 속에서 네.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다시 돼서 연임에 성공한다면 그만큼의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사당화 논란이나 네.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은 당의 건강성과 다양성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그 어떤 개개인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묵살하지 않는다면 다양성이나 건강성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연임에 성공한다면 2026년에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대선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 논란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뭐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범야권이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고 지방선거에서도 좀 더 유리한 국면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대통령의 국정 지도를 감안한다면 네.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지방선거에 대한 결과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선거에 대한 책임론이 또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이슈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재판과 사법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당대표를 또 민주당이 떠안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우려들인데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면서 동시에 입증을 해야 될 과제라고 과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도 잠시 뒤에 출연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네. 이번에 나오셔서 결론적으로는 뭐 민생, 민심, 경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자신이 당대표로서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걸 것 같고요. 국민을 위한 또 진실 규명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2년 동안 대통령이 의심을 받고 있는 수사 개입 의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종합 특검 문제 네.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진실 회복 이 두 가지를 슬로건을 내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나오는 거 맞습니까? 예. 예. 예, 상당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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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운이 없으세요? 지금 힘드신가요? 힘드세요? 뭐 문자 폭탄 때문에 아니 이제 혹시 한 말이 했는데 질문 폭탄을 던지는 건 혹시 그 애완견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예. 저희 아니 애완견 키우시냐고 지금 아, 질문하는데. 예. 아니 발작을 하시네요? 발작이라니요. 찔렸나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진짜? 예. 국민의 삶이 어렵고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왜 웃죠? 아니요. 그냥 비웃는 겁니까? 아니요 좋았어요. 대표님 무슨 비웃기네. 예, 미래를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야당을 정말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장은 조만간 나오시겠죠? 예. 잘 밝히겠습니다. 네. 내일 입장 내시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그 후보 등록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 내시려면 내일인데. 내일 정도 해야 돼요. 오늘 아니면 내일인데. 아니 질문을 받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자꾸 어느 일보 기자죠? 예, 뉴스토마토 일부 박영식 기자입니다. 예. 스픽스 아니었나? 아니 왜 과거를 얘기하십니까? 쓸데없는 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나오셨는데, 자,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보다는 최고위원 선거가 더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민주당은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 지금 관심이 가는 건가요? 이거 한번 짚어주시죠. 뭐 지금 상황을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후보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이름 언급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김민석, 강선우, 김병주, 뭐 한준호, 이거 또 원외로 가면 정봉주. 김지호, 박완희, 최대호, 전현희, 민영배, 많아요?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현주 의원까지 12명, 13명 정도 되네요. 네, 출사표를 던져가지고 실제 지금 후보자가 9명이면은 컷오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컷오프도 지금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최고위원 컷오프에 높게 들어갑니다. 절반 이상이거든요. 50%, 또 56%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이 최고위원 후보들은
친명이다. 내가 바로 진짜 찐명이다. 이걸 호소할 수밖에 없고 내가 민주당의 원조다. 이제 이 두 가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명심 경쟁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최고위원이 만약에 이제 된다면 실제 당내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네. 내가 진짜 친명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이른바 이제 친명 마일리지를 쌓는 가장 결정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당해가지고 선거를 치른 시기로 따지자면 지금 기간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 이제 권리 당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일종의 신분 세탁이라고 보는 경우들도 많이 신분 있는 것 세탁. 같더라고요. 네. 근데 다만 이현주 의원이 어제 최근에 말씀하신 거 보면 그간 갖은 역경을 경험하고 고민하며 통찰력과 동물적 감각을 습득했다. 그리고 영남 지역 보수층과 청년 세대를 포용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동시에 민주당 대표가 이제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를 보좌할 수 있는 선봉장이 되겠다. 이걸 내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최고위원은 대부분 다 이제 친명 일색이 될 것이고 친명, 명심에 대한 경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컷오프 이후에 누가 남게 될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좀 준비. 조국 대표가 저희 당도 여기에서요? 예. 전당대회 합니다. 예. 하죠.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서 반드시 뛰겠습니다. 네, 뛰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연임하시고요. 예. 네. 연임이 아닙니다. 출마입니다. 출마입니까? 네, 근데 알겠습니다. 사실상의 연임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왜냐하면 당대표를 하셨으니까 두 번째 도전이시면. 출마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 종식. 네. 박영식은 이승만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겁니까? 예? 제가 이승만이라뇨. 저 이승만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무리수였습니다. 예, 무리수 조국 대표가 두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돼서 예. 자 오늘은 안녕하세요. 예, 오세훈 시장이 우리 전당대회가 정말 치열하게 되고 있는데요. 예. 저한테는 관심을 너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섭섭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니요. 전당대회. 저는 약자와의 동행을 성실하게 추진하는 분들에게 지지하겠습니다. 네. 요즘엔 태극기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태극기는 제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극기 큰 거 세우신다 그러고. 정말 그 오해입니다. 오해입니까? 그건 조형물이 예. 아직 그게 각도가 나오지 않아서. 예. 근데 그 추후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태극기는 좀 생뚱맞다라는 생뚱맞아요. 지적들이 좀 있어서요. 그렇지. 그게 생뚱맞다니요. 우리나라의 국기인데 어떻게 생뚱맞습니까? 아니 뭐 국기는 70년 동안 생뚱맞았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너무 그 초대형 태극기를 서울의 중심에 이제 갖다가 박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해석들이죠. 의미를 따지자면 차고 넘치죠. 정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짧게 설명드리자면요. 짧게만 설계 다 공모를 됐어요. 하게 되면 네. 가능한 한 훨씬 가늘고 광화문 광장의 어떤 디자인이 설계에서 깨지지가 않을 정도로 시민들이 납득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어요. 믿을게요. 예. 우리 천만 시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시민들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화이팅 하십시오. 저 지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어. 모르겠습니다. 예, 아직은 아닙니다. 네. 네, 잘생기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홍준표 시장님이 저보고 잘생기셨다 그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 얘기도 하셨습니다. 태극기도 지지하시나요? 이거 왜 그러시죠? 자꾸. 농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영식장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잠시 후에 대담한 대담에 이번에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있는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좀 함께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식당 박영식 에디터 이상민 P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시간 없어.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문제는 또 언제 푸냐.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20일 공개 방송 진행을 합니다. 지난 6월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발된 아쉬움을 담아서 더욱더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또 라이브 채팅창 상단 고정글에 커뮤니티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인사들이 속속들이 최고위원 출사표 던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부터 민주당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을 모시고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김민석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일에 출사표 던지셨는데 일단 출마를 결정하신 배경도 궁금하고요. 자, 출마 선언을 당원존에서 했는데 거기서 선택한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당원전에서 하는 것은 네. 이제 저도 그런 표현을 처음 쓰기 시작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당원 주권 시대라는 화두가 예. 요새는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당원전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요. 제가 최근에도 당원들하고 토론회도 많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당원 대회로 이름조차 바꾸는 그런 큰 흐름에 있기 때문에 네. 그곳에서 하는 것이 당원들께 대한 뭐 도리고 예의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 때문에 하게 됐고요. 출마하게 된 배경을 그냥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자면 책임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 폭풍 같은 전국 속으로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살기는 국민이 어렵고 또 총선에서 심판은 받았는데도 이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고. 네.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선 대선 승리하고 집권 준비를 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싸우면서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하면서 싸워야 되는 이 중차대한 시점인데 이 새 지도부의 역할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민주당의 집권 준비다. 네.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가장 잘 챙겨갈 수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제가 제일 적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책임감을 책임감에서 네. 이렇게 최고위원 도전하신다는데 출마 선언 내용 중에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 집권 출발입니다라고 네. 말씀하신 거, 이 부분이 눈에 띄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재명 대표만 내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뚫고 또 총선을 큰 승리를 이끌어낸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또 연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언급되는 것일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이 연임을 전제로 할 때 그 새로운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자 거기서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 텐데 저는 제가 이제 본격적 집권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제가 민주당의 집권 플랜을 준비하겠다, 집권 플랜 본부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어떤 집권 플랜으로서 첫째가 당원의 강화, 두 번째 정책, 세 번째 사람 이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후보마다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점은 그렇게 조금 다를 거라고 봅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출마 선언 의원이 10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최고위원 선거, 당대표 선거는 그렇게 재미가 없다고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이 최고위원 선거가 많은 분들이 출마를 도전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좀 공격력이 있다 하는 강타자들이 많이 다 나오신 것 같아요.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전국이 비상하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워낙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국민의 분노가 높고 또 막무가내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공격력을 가진 분들이 지도부에 포진해야 되겠다는 아마
본인들의 생각도 있고 주변의 권유도 있고 그래서 많이 나오시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생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예. 이현주 의원까지는 쫄립니다. 한다고. 예. 좀 쫄린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만 최고위원들 중에 지금 우리 의원님만의 가장 큰 강점 뭐라고 보십니까? 자평을 하신다면. 글쎄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해온 일이 주로 어떤 방향을 잡거나 또 새로운 상황을 돌파하거나 또는 큰 선거,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당의 방향을 이렇게 크게 끌고 가는 뭐 이런 일을 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가령 최근에 국회의장 선거 이후에 당원 주권의 흐름을 갖고 당이 조금 이렇게 갈등 국면으로 갈 때 제가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의 어떤 투표 비중을 넣어야 한다. 이쪽에 그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지금 이제 그런 방향으로 오고 있죠. 이번에 전당대회 투표 룰 자체, 예비 경선의 룰 자체에 당원들의 어떤 비중을 넣는 제도 개선도 그렇게 된 거죠. 총선 전에 당이 이제 분열적인 신당론이 나왔을 때 제가 이건 사쿠라 신당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사실 쉽게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못할 텐데 이렇게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 때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지난 총선 때 제가 이제 상황실장을 맡았는데요. 아마 현재 당의 현역들 중에서는 총선, 지방선거, 대선 포함해서 큰 선거를 전체적으로 직접 이렇게 총괄해서 치르거나 그걸 승리로 이끌어 본 경험이 제일 많지 않은가.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많은 좋은 후보들이 나오셔서 다 역할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서 지금 꼭 필요한 이 민주당의 큰 이 폭풍 속으로 가는 이 상황에서의 방향을 잡고 그걸 승리로 이끌어가는데 꼭 필요한 어떤 전략적 감각, 또 설계력, 그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이끌어본 역량 이런 경험 등등에 있어서는 검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선 룰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기존에 중앙위원 100%에서 중앙위 50, 권리당원 50. 요 바뀐 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비 경선 룰이 바뀐 겁니다. 예비 경선 룰이죠. 이게 제가 아까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이게 이제 중앙위원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당원들 사이에서의 어떤 선호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중앙위원이라고 하면은 주로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인데요. 그쪽에서의 어떤 친분 관계나 이런 것이 약한 경우에는 사실은 본선에 오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것이 바뀐 것이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또한 이제 제가 그 제도에서는 직접 제안하기도 했던 이게 당원 주권을 반영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때 제가 이제 제안했던 것이 실제로 반영된 건데요. 이게 이제 훨씬 불가측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래의 당원들 사이에서는 훨씬 더 선호가 있는데 아무래도 중앙 어떤 여의도 정치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영향력이 적었던 분들도 본선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해서 지금 12분이 나왔는데 실제로 본선에 이 예선을 통과해서 어떤 분들이 올라갈 것인가가 이게 예측이 좀 어려워지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이 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종래의 여의도 문법이 많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약간 조직력이 예전에 강하고 이런 분들보다는 이제 당원들에게 직접 지지를 받는 분이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옛날 방식의 조직력이라는 개념은 이제는 없을 것이다. 거의 퇴조해가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어쩌면 좀 맞는 그러니까 거 큰 아닙니까? 방향에서는 그게 한편으로는 과거 방식으로 생각하면 좀 더 어려워지는 것이긴 하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댓글에 우리 김민석 의원님은 그냥 최고가 되면 안 된다. 수석 최고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도전도 수석 최고십니까? 아니 뭐 그런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뭐 이것은 그냥 결과와 순위, 당락은 당원들께 맡기고 저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수석이도 어쨌든 최고위원 선거에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당대표 선거 얘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전 대표 단독 출마가 예상됐는데 김두관 의원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두관 의원께서 결국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놓으시냐가 관심이고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전체 당원의 흐름이나 현재의 지지세를 보면은 어떤 누가 될 것인가의 문제가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금 상황상 보는 것이 봤을 때는 현실적이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 김두관 의원께서 당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이 윤석열 정권의 잘못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으실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어쩌면 누굴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이 앞으로 가야 될 메시지를 본인이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이게 뭐 대표 선거도 그렇고 최고위원 선거도 그렇고 결국 내가 어떠한 역할, 그렇죠. 어떠한 예. 방향을 이야기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운데서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실 것인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김두관 전 의원이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 희생도 있는 거네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도전한다는 거는. 사실은 뭐 출마를 이제 최종 결심해서 아직 네. 발표하신 아직은 건 아니니까 아니지만, 모르겠지만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보다 지금 시기상 먼저 진행되긴 하지만 국민의힘은 7월 23일입니다. 민주당 8월 18일이고요. 자, 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대비해서는 좀 흥행과 주목도가 떨어진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흥행도 흥행 나름인데요. 예. 꼭 막장이 흥행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는 어떻게 지금 이 국면에 네. 예를 들어 최혜병 특검을 요렇게 피할 거냐 저렇게 피할 거냐 아니면 지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래도 내가 친하냐 누가 덜 친하냐 뭐 이런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까지 나와서 그렇습니다. 저게 뭐 여러 명이 나와서 숫자를 겨룬다는 것을 가지고 과연 저걸 흥행이라고 볼 수 있느냐. 예. 정치가 결국은 국민의 뜻을 따르느냐 안 따르냐인데 굉장히 놀라운 것이 통상 총선에서 저렇게 치고 나면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네. 어떻게 반성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아예 그러한 화두는 없다라는 점에서 과연 그것을 흥행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그게 이제 결국 크게 보면 망조가 된 건데요. 이 망조라고요? 예. 네, 아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십시오. 과거에 보면 과거의 어떤 여당 여권들은 어려움이 있고 나면 요만큼씩이라도 뭐 단 몇 명 또는 단 한 명이라도 이걸 바꾸자, 혁신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정말 완벽하게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서 저는 큰 틀에서 보면 그 기운이 쇠해서 이렇게 무너져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나쁘다고 보시는 거군요. 자, 또 현안 얘기도 조금 드려보면 지금 국방위에 계십니다. 국방위에 계시다 보니까 최상면 특검법 얘기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4일에 통과를 했습니다. 본회의 통과. 어떻게 보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전망도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똑같은 말씀인데 그 최혜병 특검을 통과할 때 전후의 국회의 상황을 보면은 한마디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특검을 사실 그 특검법이 통과가 됐을 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시기를 놓고 보면 최혜병 순직 1주기하고 대략 지금 맞는다. 또 탄핵 청원 국민의 어떤 그 청원 시한 7월 20일 뭐 그에 맞는다 이런 것이 있어서 최대한 그 시기를 어떻게든 넘겨보려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또 중간에 그 김병주 의원의 한미일 동맹 뭐 정신 나간 발언이었죠. 를 놓고서 국회를 파행시키려고 했던 것들도 보면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궁색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필리버스터도 통상 보면 이게 할 얘기가 딱 있고 자신이 있어야 나오는 건데. 보면 그 필리버스터가 정말 시간 때우기로 가면서 저 보면서도 야 저래가지고 24시간을 할 수 있겠나 졸기도 했잖아요. 우리들이 보면서 그러니까 야 스스로들도 저렇게 자신 없고 힘이 없는 필리버스터를 왜 하지 이런 것이 있었고 한미일 동맹 문제만 해도 바로 그 다음날 꼬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전당대회가 망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큰 흐름에서 결국은 국민의 뜻과 맞지 않고 옳지 않는 일을 하면 그 힘이 실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경찰 수사심의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 등등 불송치 의견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또 비공개로 오늘 비공개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은 결론을 거의 이제 미리 네. 내놓고 하는 것 같은 내놓고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이 일이 딱 생겼을 네. 때 제일 처음에 다른 뭐 여러 가지가 다 그렇지만 이 일은 대통령이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번 국정조사를 앞두고 이제 예. 저 법사위 청문회에서도 드러났지만은 박정훈 대령이 나와서 이렇게 직접 자기의 육성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예. 또 거기에 다른 상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그 어떤 표정, 또 말의 진실성, 그 다음에 그 임성근 단장의 이야기에 대한 김경애 변호사의 어떤 모순의 지적 이런 등등을 보면은 우리가 상식과 그냥 어떤 국민의 이 눈으로 딱 보는 직접 보는 판단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판단을 볼 때 국민의 누가 저게 대통령과 그 주변에 그걸 옹호하려는 사람들의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박정훈 대령의 이야기가 진실성이 없고 뭔가 사심에 의한 것이다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이미 최혜병 특검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라는 국민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그 진실을 덮을 수가 없다. 애초부터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다. 이걸 무리하게 자꾸 진실의 독을 덮으려 해봤자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건지도 아니 그건 이미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정황과 증거가 대통령실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우리가 경로라고 하는 그 뭔가 그 육성과 직접 그 개입과 관련된 그 증거들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그 마지막 이른바 우리가 가령 지금 탄핵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얘기하는 좁은 의미의 명백한 증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공이 이제 대통령실로 넘어갔습니다.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향후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뭐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네. 다 해야죠. 법사위에서의 입법청문회가 있었지만 지금 뭐 법사위가 지나갔어도 며칠 전에 국방위에서도 저희가 법사위 청문회 등등을 거치면서 네. 우리가 쟁점이 조금 더 좁혀졌구나라고 해서 국방위에서 사실은 그날 저 관계자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다룰 수 있었는데 예. 그날 또한 국방위를 국민의힘에서 파행시켰습니다. 그것도 아마 그 최혜병 특검 하기 전날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파행시킨 것인데요. 그걸 뭐 계속 파행시킬 수도 없는 예. 것이고 이런 각 상임위의 청문회라든가 국정조사 등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하겠습니다. 하시고 또 하나 짚어보아야 될 게 대통령 탄핵 청원입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118만 명이 지금 넘었어요. 지금 아직까지 7월 20일이니까 시간도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정말 꽤 많은 분들이 지금 탄핵 청원에 동의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봐야 될지 또 민주당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요? 국민의 마음은 이런 네.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빨리 종식시켰으면 좋겠다. 이 정권의 임기가 3년 남아 있지만 예. 아마 솔직한 국민의 그 마음속은 총선에서 심판하고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고 변화할 기색이 없고 아예 덮는 쪽으로 네.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희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종식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근데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고 또 그 분노의 지수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네. 지금 거부권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 대통령은 계속 매를 벌고 있는 것이고 매를 벌고 있다 매를 이거는. 벌고 네.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국민들의 어떤 마음의 본 뜻이 어디에 있으신가 네. 이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그 뜻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회에서 일단 그 탄핵 청원이 저렇게 됐을 때 취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소위에서의 청문회 논의도 있고요. 어떻게 해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탄핵 관련 청문회 얘기 저는 사실은 국회를 많이 보면서 이렇게 청문회를 할 수 있구나. 입법 청문회라는 것도 사실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고 탄핵 청문회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의미가 한편으로는 심판이고요. 한편으로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기대와 또 잘해 나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이 위임한 권한 중에 국회가 최대한 주도해서 해봐라 라는 국회 주도성을 강화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또 그거를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으로서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어떤 주어져 있는 권한과 권능을 다 활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주저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이번 국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탄핵과 관련한 청원이 있을 때 사실은 이렇게 탄핵 청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많이 모르셨지 몰랐었어요. 않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할 수 있는 헌법과 법률에 주어져 있는 절차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해가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관련해서 제가 조금 예전 걸 얘기를 했나 봐요. 129만입니다, 지금. 네. 댓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118만이냐고 벌써 130만 다 돼가고 있다라고. 사실 과거식으로 본다면은 이게 온라인에서의 이게 꽉 차서 폭주하고 진행이 안 되는 일시적인 상황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과거식으로 본다면 광화문의 길을 꽉 채우고 넘친 거죠. 그런 모양새가 온라인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나타나고 있는 거겠죠.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다 돼서 마지막으로 또 출마의 변이라든지 또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 예, 정말 이 전국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폭풍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이 정권을 종식시키고 그러면서도 또 안정적으로 이 민주당의 집권을 준비하는 일, 이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역량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인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